안녕하세요.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파란불로 물들어 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권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조금 전에 약보합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거래소는 2,78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서 현재 0.47%의 약세 흐름인데 일단 매수 주체가 좀 많이 부재하죠. 코스피 안에서 오늘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긴 합니다. 반도체 투톱 그동안 좀 팔더니 어제 오후장부터 갑자기 SK 하이닉스 순매수하기 시작했고 오늘은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매수 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1,000억 원대 조금 넘게 거래소에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전방위적으로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5,000억 원대, 코스닥에서도 사자세, 선물시장에서도 큰 폭의 매수세를 보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인기관 동반 매도고요. 선물시장에서 특히 외국인이 조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지하는 흐름이긴 한데 어제 기대했던 마이크론 실적이라든지 엔비디아 주주총회도 딱히 뭐가 특별한 게 없었고 마이크론 실적도 HBM 키워드 안고 목표 주가 다 올려놨는데 HBM에 대한 성장성이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폭이 좀 떨어지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실망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더 가져가야 될지 이젠 진짜 레거시 쪽으로 봐야 하는지도 집중해서 살펴보고요. 외국인 순매수 탑 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제 정말 재밌었던 게 오전장과 오후장이 정말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막 팔다가 오후장에는 갑자기 사들이기 시작했고 기관의 순매수와 함께 힘입어서 하이닉스가 5%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두 종목의 흐름은 뚜렷하진 않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지지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더 올라가려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계속 삽니다. 어제에 이어서 EUB까지 오늘 외국인이 쭉 담고 있고요.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LG전자, LG그룹주들 어디까지 봐야 할지 잘 갈지 반도체 딴 안에서 물어보고요. 기관탑도 보겠습니다. 네, 기관은 전력 설비도 사고 조선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반도체도 사고 여러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삽니다. 심지어 네이버까지 사들이고 있는데 저가 매수의 성격도 있겠고요. 화장품주가 오늘 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도 아마존 코리아 대표가 한국콜마랑 같이 협업한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신고가를 다시 뚫어내려는 움직임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화장품주가 이제 체력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 테마인 줄 알았는데 실적도 너무 좋고 수출 모멘텀도 계속되다 보니까 과연 그 사이클 안에 어느 구간쯤에 있을지 추가적인 여력은 남아있는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거래대금 탑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확인하면요. 반도체 투톱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어제장 리포트 같은 경우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있었는데 진짜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체크해보고요. 여전히 대왕고래에 대한 관심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독일의 그 CMO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우하향하다가 급등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바이오 섹터 안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도 다시 한번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알테오젠의 밸류에이션이 어디쯤일까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희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언제 이렇게 목요일이 됐죠? 시간이 이번 주는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직장인은 금요일이 오기 전까지는 빠르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수요일이라는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빨리 간다고 네. 느끼는 것 같아요. 뭐 빅 이벤트들이 사실 어제 있었고 네. 내일은 또 미국의 대선 토론도 있고 그 엔비디아 주총과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는 큰 산을 한번 넘겼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조금 한 템포 넘겼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실적을 까봤더니 뭐 실적 개선은 이루어졌는데 예상한 것보다는 개선의 폭이 적었고 그 어제 그 마이크론의 주가를 상향한 이유가 또 HBM에 대한 네.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게까지 HBM에 대해서 점유율을 올해는 뺏어오기 네. 힘들다 이런 증권가의 시선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하이닉스가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제가 이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의 가장 중요한 점검 포인트로 말씀드렸었던 요소는 네.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듯이 HBM 별거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뭐 마이크론이 HBM3를 집어넣는다, 3를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하이닉스의 물량을 받아오는 게 제일 편하고 공급처 다변화라는 이슈 때문에 사실 다른 기업들의 승인을 해주는 거지 물량을 다른 쪽으로 급격하게 늘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에서 뭐 HBM 계약을 내년 것까지 다 해놨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예상했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제 최근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었던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다음 분기, 즉 이제 5월부터 8월까지의 실적이 6월부터 8월까지의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에서 발표된 실적도 그렇고 가이던스도 그렇고 기존 컨센서스 대비해서 나쁜 숫자는 아니에요. 네. 분명히 이제 가이던스보다 높은 3분기의 이익과 매출 매출 내용을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이번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진 문제점은 뭐였냐면요. 네. 길게 봤을 때는 1년, 조금 짧게 봤을 때는 한 9개월 동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2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하드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실적의 추정치 자체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2배 가까이 올라온 주가는 사실 차익 실현의 빌미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간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8% 가까이 하락을 했고 개장 초반 이것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실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사실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유율에 딱히 하이닉스가 위협을 받지 않는다로 그렇죠. 해석해 볼 수도 있겠고 또 디램과 낸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거다. 네. 그게 2025년까지라는 말도 있었으니까 그쪽의 강자는 또 삼성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뭐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도 주가가 더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도 돼요. 지금 사실은 의견이 좀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저희 회사의 반도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의 이제 굉장히 재밌는 제목의 보고서를 썼어요. 뭘까요? SK하이닉스는 이제 지금 팔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봤어요. 지금 사면 안 사면 후회한다. 예, 그렇죠. 삼성전자는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네.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리포트 나올 때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는 사이클 업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항상 좋을 때 주가가 또 실적이 피크아웃을 찍기 전에 주가가 고점을 찍고 밀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전방의 불안 요소는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램과 낸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세트 쪽의 성장이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달려 있고 그 세트 업체들의 재고 상황이
이제 정상화가 된 것이지 사실은 재고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으로서 이번 업사이클을 대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금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네. 수요 사이클의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공급 쪽에서 계속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이제 이번 3분기부터 엔비디아의 HBM3E가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웨이퍼에 대한 투입을 HBM3E 쪽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HBM3E가 단가가 지금 한 10% 정도 높게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뭐 기존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음 단계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웨이퍼 대비해서의 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한 가운데 결국은 전체 웨이퍼의 투입 물량 자체가 HBM 쪽으로 집중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레거시 메모리 쪽에 대한 웨이퍼 투입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요. 최근 한 1년여간 투자를 진행하지 못했었던 주요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한정된 웨이퍼에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서의 집중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제 삼성전자가 D램과 ESSD 쪽에 대한 가격 인상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자신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방의 회복에 따른 실적 회복 사이클을 과거와 같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요소가 껴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반도체 섹터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웨이퍼 투입량 늘리고 이제 그 침투율 올라가는 HBM 쪽을 봐야 돼요? 아니면 공급 물량, 네. 공급이 좀 부족해서 가격을 막 올리고 있는 좀 레거시 쪽을 봐야 돼요? 네, 사실 저도 지금 올해 기준자로도 이제 6개월 동안 이렇게 여기 방송에 나오면서 네. 연초에는 계속 SK하이닉스를 좀 부르짖었었고 3월달, 4월달에는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던 것 같고요. 다시 최근에 제가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생각도 이렇게 좀 흔들리고 있는 반도체 업황인데 지금에 와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실적과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삼성전자의 그 큰 실적 내에는 결국은 잘 아시다시피 SDC라든지 아니면은 IM, 즉 이제 모바일 쪽이죠. 그리고 가전 쪽의 실적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 호조와 함께 삼성전자의 실적도 올라가지만은 메모리 업황과 현재 AI와 맞아떨어지고 있는 퓨어 메모리 업종은 단연코 SK하이닉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기준자로 지금 뭐 기업들마다의 실적 추정치는 좀 다르겠지만은 SK하이닉스의 올해 실적 추정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대략 한 25조 원 정도 이상을 네. 추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40조 원 가까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일부 외국계 증권사가 내년도 SK하이닉스의 실적을 50조 원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50조 원이라는 실적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삼성전자가 과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올렸을 때 사실 70조 원의 실적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대비해서 삼성전자 대비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반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었던 작년 기준으로 계속 하반기에 실적 1등을 보였었던 현대차와 기아 두 개의 합산 실적도 사실은 많이 벌어봤자 30조 원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SK하이닉스의 기대감들을 조금 더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라면 종목 자체도 조금 더 탄력 있는 종목 보고 싶은데 그럼 아예 또 HBM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종목도? 사실 개별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항상 말씀드렸던 HBM 3사에 대한 기대감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국산화 장비 관련주라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HBM과 함께 새롭게 HBM 쪽에 적용될 수 있는 장비를 테스트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 쪽에서 최근에 가장 탄력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사실은 테크윙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HBM이 왜 어려운 부분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일전에도 언급드렸듯이 사실은 웨이퍼 단계에서의 어느 정도의 그 검사는 있겠지만은 만들어진 칩에 대한 전수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요인과 수율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테크윈 같은 경우는 어드밴 테스트와 결합을 해서 칩 전수조사까지 나갈 수 있는 장비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HBM의 향후 수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결국 글로벌적으로 나갈 수 있는 또 장비 업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네. 테크윙도 지금 품질 테스트 중인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뭐 통과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 아닌가 하는 네. 걱정도 있어요. 사실 주식은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위험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참 매수를 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 주식이라는 자산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런 거죠. 그 회사가 이러한 장비를 개발하게 된 니즈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최종 고객사 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한 개발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HBM 메모리라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단기라고 하기에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디램 그리고 메모리 내에서 가장 주력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퀄테스트 통과 못할 가능성도 좀 있겠지만은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밑에 단에 놓여져 있는 다른 기업들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약간 어떤 기업이에요, 그러면? 사실 항상 2등주, 3등주 했을 때는 참 주가가 못 가서 네. 그 기업들을 사고 이제 홀드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이제 그 종목군들 내에서 제가 추천주를 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 이렇게 피해 가시네요.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는 계속해서 이번 주는 사실 삼성전자 레거시 더 보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우리 김민진 사장님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여전히 HBM으로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 정리해봤습니다. 바이오 넘어갈까요? 알테오젠이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갔고요. 그 3 숫자가 보기가 참 어렵네요. 그렇죠. 딱 29만 8천 원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술 이전 그리고 그 로열티와 마일스톤의 영향이 아직 반영이 덜 된 거예요? 지금 영향이 덜 됐다기보다는 네. 결국은 이제 알테오젠이 정말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키트루다 쪽에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비유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하버드 법대 시험 보는 거다 결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에 그것에 대한 SJ형으로 가면은 결국은 그것이 이제 성공을 했을 때에 매출에 따른 로열티 수입이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네. 사실 키트루다에 대한 SC제형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임상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당장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실적이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부분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0만 원의 벽을 못 넘는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그냥 뭐 향후에 리스크 요인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마디 가격대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이 올라가면서 바이오주들의 투자 전략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단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알테오젠 그리고 HLB, 삼천당제약, 니가캠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단의 바이오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개별적인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주가의 상승폭은 커질 수 있다는 부분 쪽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알테오젠이라는 것은 결국은 플랫폼 관련 기업입니다. 약물의 피하 주사 제형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결국은 최근 시장에서 이러한 약물의 제형 변화를 통해서 변화를 꾀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피하 주사 제형, 그리고 경구용 제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물의 반감기를 늘려서 약을 한 번 맞았을 때 오랫동안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 효과를 지속하는 이러한 제형까지 총 3개 정도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플랫폼을 하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술 수출에 의존도가 높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출원을 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네. 그럼 그걸 감안했을 때 알테오젠을 들고 계신 주주분들께서는 어느 정도에서 좀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좀 안전할까요? 네, 사실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는 이렇게 추세가 괜찮고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내리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극대화 전략 속에서 당일에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급등한 종목이라도 뭔가 외부적인 부분으로서의 변수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대략적으로 10% 이상의 주가 하락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주가 하락이 나올 때는 그때 탈출을 하는 것이 좋지 올라갈 때 탈출하는 것은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의 리스크를 좀 가져가는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테오젠 내릴 자리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가 너무 큰 수익을 올렸고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에서 어느 정도 목표가 수준 이상까지 주가가 올라왔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분할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도 3자를 못 보고 분할 매도를 해야 되나요? 조금 안타까운데.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네. CMO 쪽으로 또 독일 기업을 인수했다고. 근데 그 독일 업체가 엄청 큰 회사라면서요. 네. 우선 이제 최근 CDMO 관련 기업들도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것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IRA와 함께 또 바이오 관련된 이 액트, 이 법안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네. 사실 지금 유예 기간이 상당히 긴 법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CMO, CDMO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러한 움직임 자체는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는 뭔가를 했었어야 돼요. 왜냐면은 코로나 백신 이후에 결국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어떠한 뭔가의 성장 모멘텀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결국은 이런 것이라도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이것은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향후 회사의 성장 가치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너무 주가가 좀 떨어져서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올라와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신 것 같아요.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뉴스는 좋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속 올라가기 위한 정도의 뭐 굉장한 호재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바이오텍 전반들이 정말 시장의 반응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렸던 금리에 대한 하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스킨앤스킨과 한국콜마가 이제 탑10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화장품에 대한 또 빅사이클이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이 그 사이클의 뭐 중반부, 후반부쯤 될까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이거를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1에서 5월 달까지 이제 관세청 무역 통계 발표가 나오면서 화장품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좀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집중도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비중국 쪽에 대한 데이터가 잘 나온다고 해도 얼마나 뭐 도움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화장품 초창기에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발표되고 있는 매출 데이터라든지 매출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은 비중국 쪽에 대한 매출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워낙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제품을 통해서 해외 쪽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수혜를 누가 가장 크게 받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한 것은 OEM, ODM 관련 업체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제품군들을 판매처를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 관련 기업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종목은 딱 정해졌죠. 지금 OEM, ODM 쪽에서는 당연히 코스맥스, 한국콜마, CNC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이 될 것 같고요. 플랫폼 관련 기업 쪽에서는 당연히 실리콘2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갑자기 실적이 꺾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은 이러한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판매처를 통해서 판매되는 것은 갑작스럽게 인기가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ODM, OEM 쪽에서 말씀 주셨는데 차트를 보면 15,000원에서 128,000원까지 네. 올라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여력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10배거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10배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20배, 30배 가는 종목은 없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가장 세게 올라왔던 기업 중에 하나인 전력기기 관련주 생각을 해보면 전력기기요? 네.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사실은 주가가 20배가 넘게 올라왔거든요. 아, 지금은 또 완만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어떠한 기업에 대한 판단을 이 업황이 추세적으로 간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8배가 올라왔냐, 3배가 올라왔냐, 10배가 올라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업황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럼 하나 궁금한 게 미국에 수출이 잘 돼서 지금 화장품이 잘 가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새롭게 반응할 만한 어떤 재료도 있어요?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의 회복력. 아, 중국 회복력. 예.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번 6.18 행사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서 굉장히 데이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력을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